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 패치를 우려하던 우리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리플 딥, 이 경기 저점이 3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우에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장기 침체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추 논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메르스에 그런데 가뭄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지금 예상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예, 아침부터 이제 어두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제, 중국 증시 폭락 문제 이런 게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주재료가 되고 있습니다는 한국 경제도 상당히 급하긴 급합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이 문제를 좀 며칠에 걸쳐서 짚어드렸습니다는 의외로 예상보다도 더 한국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부분별로 잠시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세 되고 있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액 수출이 좀 다소 증가하면서 네. 감소폭이 줄긴 했습니다는 5월에 그 11%대에서 좀 줄긴 했습니다는 연속해서 그 감소세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총산업별 GDP 기여도에서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입니다. 의외로 메르스라든가 특히 그 가뭄 피해 여기서 민간 소비 폭이 감소폭이 상당히 큰 거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역시 이와 같은 그리스 문제, 중국 증시 문제 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파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이런 상태에서 오면 한동안 그 기업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마 많은 신문사상에서 많이 노력하는 감을 아마 우리 경제 주체 중에서는 가장 그 노력하는 주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역부족인 게 대외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국민들은 뭐 더 이상 좀 말할 필요는 없는 상태고요. 이것저것 상처가 많이 나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상태에서 2분기 성장률이 지금 상태에서는 네. 대체로 보면 1분기에 0.8%보다 좀 떨어질 거로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큼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금통위를 앞두고 한국의 수정 전망체 개괄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일부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른 대외 문제보다도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희 역시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메르스도 있었고 가뭄도 있고 뭐 한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면 여러모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우리 경제가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좀 기대감이 높았었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특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얼마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모습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아마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 이페 하트장께서 CG를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작년에 1분기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이거는 시청자분이 왜 1.1% 낮을까 할 때에서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이걸 연율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익숙한 연율로 바꾸면 4%대까지 회복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세월호 충격 때문에 0.5%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이것은 익숙한 개념으로 전기비 연율로 오면 대체로 4를 곱하면 됩니다. 한 2%대까지 떨어졌다 해서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이것이 그 세월호 충격이 벗어나면서 같은 해 3분기에는 0.8%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3%가 되겠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것이 다시 0.3% 재정 절벽 때문에 이게 국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0.4% 폭락해서 이것이 자 곱하기 4하면 1%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다소 한 번쯤 회복세를 보였었죠. 0.8% 정도로 해서 이게 다시 3%대에 가다가 2분기에는 앞서 같은 이러한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질 형태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1.1, 0.5, 지난해 2분기. 네. 0.5, 0.8, 그 다음에 0.3, 0.8, 다시 마이너스 아직은 안 났지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저점이 3개 형성되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보다 2단계 정도, 더블 딥보다도 더 심한 트리플 딥 경기 저점이 3개가 되는 트리플 딥에는 우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지난해 2분기, 지난해 4분기, 올해 2분기, 이렇게 한 해서. 분기씩 걸러서 지금 저점이 3개 생길 예, 한 우려가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꺾여서 저점이 생기는 것은 경기 사이클상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예. 이게 아마 2분기 연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2분기에서 오면 이게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해서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네. 아마 사람들 상태에서도 조금 기분이 났다가 바로 떨어지고 기분이 났다가 가져오면 아마 남녀 간의 연애할 때에도 가장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파트너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이런 거기에 변덕이 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이게 가장 나쁜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트리플 딥이 우려된다. 최근까지 우리 경제 앞날을 놓고는 뭐 소프트 패치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확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경제만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또 진단에 대해서 사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 이렇게 회복세가 주춤한 것은 특수한 요인에 있지 한국 경제 성장 계단에 이탈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같아서 소프트 패치되고 우리가도 소프트 패치가 뭔가는 알아봤었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 국면의 일시적 침체다. 왜 일시적 침체냐? 메르스라든가 뭐 세월호 같은 이런 요인의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성장 궤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특수한 요인에서 경기 성장이 주춤하는 거다 하는 이런 각도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소프트 패치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 패치는 이 골프공이 잔디가 잘 다스려 있는 상태에서 잔디가 듬성듬성한 전체적으로는 잔디가 잘 가꿔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곳이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성 있음에서 소프트 패치란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세와 회복세는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한국 경제에서 우려하는 그 트리플 딥, 일부 신문에서는 더블 딥인데 한 단계 더 지나서 더블 딥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보면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기 사이클성은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성장 계단을 이탈하는 회복 기대를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10년 최경환 그 경제팀이 1년 전에 사실상 얘기했던 잃어버린 10년 해서 이런 쪽의 가능성이 곧바로 제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쩌나 한국 경제는 지금 이제 장기 침체냐 일시 침체냐 하는 상태에 일종의 기로에 빠져 있는 것이 올해 2분기의 성장률의 어떤 발표 내용으로 보면 많은 얘기들이 오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뭐 주요 예측 기관들 역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볼 때 물론 격차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4월 달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일부 기관들, 뭐 BNP 파리바라든가 이런 데서 노무라증권의 2% 전망, 이 전망 시각을 얘기했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어둡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게시판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증권사에서 브라질 국채를 팔고 중국의 후강통을 밀어넣을 때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 문제는 재정위가 터질서부터 이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방송을 말씀드렸을 때 사실 잘 나가는 것을 왜 이렇게 초치하느냐 하는 이런 그 게시판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2%의 일부 그 노무라증권이라든가 이런 게 한일 관계를 해서 한국 경제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냐 일부러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자 불과 4월이었었는데요. 지금 7월 초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지금 각 기관에 예측하는 걸 보면 이제 2%대가 아주 정형화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부기관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좀 이렇게 높게 보는데요. 키에트가 정부기관에서 2.9% 전망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상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시 2.8% 내려잡고 하나경제연구원이 지금 2.7% 내려 여기 자막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는 이번 주 들어서
민간 연구에서 이렇게 LG경제연구원에서 한국경제 성장률 2.6%까지 내려잡았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 그 전망치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로 전망했는데요.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사실 다시 4월에서 수정 전망치가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 보면 2%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가 뭐 2.9%가 될지 2.8%가 될지 2.7% 대체로 2.7, 2.8, 2.9%에서 네. 저희 그 옛날에 그 한국은행 경험을 보면 대체로 보면 그런 정도로 해서 발표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2.6%, 2.7%, 2.8%, 2.9%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청자분이 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이 이제는 2%대에 대해서 이웃 일본보다도 한국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 자체에 어떤 뭐 2.6%, 2.7%, 2.8%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국 경제가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데 한국 경제는 2만 8천 달러입니다. 경제 연령으로 보면 경제 발전 단계면 경제 연령상에 탄력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는 경제 발전상에 노령화되어 있는 국가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성장 탄력적이 떨어지는 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측 기관들이 여기 2.6%, 2.7%, 2.8%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 성장 모델을 돌려본 사람입니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청자 여러분 그냥 2% 떨어졌다. 이게 한국 경제 지금 모습이다. 2.6%, 2.7%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우리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한 요인들 참 많이 있으면 나라 안의 요소들이 있고요. 나라 밖의 문제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나라 밖으로 그리스, 중국 이런 부분 안으로는 뭐 메르스, 가뭄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또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된다라면은 그에 맞는 대응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욱 이렇게 약화된 것은 결국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의 지루한 공방 때문에도 이게 실제기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 탓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도 뭐 상당히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는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일 것이냐 하는 측면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정책 당국에서 문제가 됐다면 정책 당국에서 자세를 좀 문제 심각성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누구 탓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이 문제를 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여유가 없는데요. 한국 경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데는 이렇게 누구의 요인이 가장 클까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도권을 쥐고 한국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게 다 어렵게 쓴다는 사실 정부 당국의 국회 문제인데 국민들의 책임을 전가하면 국민들이 나서라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나서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다. 네. 누굴 탓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작년에 1분기 이후서부터 이렇게 어려질 때 한번 문제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뭐냐. 올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한국 경제 디프레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 하는 데서 디프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있었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그리고 경기 낙관론에 대해서 그동안 논쟁이 많았었죠. 그리고 디프레 원인에 대해서 이게 공급 측이냐 수요 측이냐 많았었죠. 이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논 거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안 되냐. 이거 또 한국은행과 민간 사이에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그 정책에 이렇게 대외적인 문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중국 증시는 최근에 됐지만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너무 좀 대외 환경에 그 어느 국가보다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 정책 수용층에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책기관들이 사실상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신속한 의결 결정이라든가 그 결정을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 사실상 너무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모습 보면 사실상 지금은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서는 국회가 여야 관계없이 한국 국민들 또 당신분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무슨 대표 문제 놓고 이렇게 싸움하는 국력이 이렇게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대외적으로 그리스 문제든 중국 증시 얼마큼 지금 긴박하게 들어갑니까? 그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 주식이 20% 코스피 지수가 어제 것처럼 20% 폭락하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지금 얼마큼 날아가는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무슨 대표 자리 놓고 이렇게 떠들면 국민 입장에선 그 국회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국 경제 어려운 상황이 지금 2%대까지 떨어지는데 자 보여주는 TV에서 비춰주는 모습은 어떨까 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개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더 저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 보고주고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2% 떨어지고 국민의 재산은 지금 날로 저렇게 대외 환경 때문에 떨어지는데 정책 당국자라든가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떨까 하는 이런 측면에 앞으로 개선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적해 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연이은 금리 인하도 참 뭐 계속 밀고 나가기는 아직은 부담스럽죠. 대신에 이제 추경이 빨리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게 사실 제일 급선무일 텐데요. 예. 지금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중국 증시 문제 네. 이런 문제를 두면 사실 한국에서 보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리스 문제라든가 중국 증시 문제는 대외 자금의 이탈 문제와 결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그 증시에서도 보면 외국 자본이 많이 좀 이렇게 이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면 자 금리 인하 부분도 사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이 우선순위가 외국 자본 이탈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되면 외국 자본 이탈을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일부 사람이 제기하는데요. 이건 금리가 인하되면 통화정책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6개월 후 9개월 후에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뭐가 우선순위일까 했을 땐 네. 그리스라든가 중국 증시의 금융시장 안정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 자본 이탈을 경우에 따라서는 촉진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를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리 인하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외국 자본의 이탈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다음에 헤르메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한국의 그 기업 경영권 관련돼서 굉장히 경고하는 상황에서 보면 네.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는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에 재정 수요가 많죠. 재정 수요가. 자, 메리스 얼마큼 재정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 약속하는 상황을 하기 위해서. 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수도 결손되고 있죠.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대책이라든가 가뭄 피해 같은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는 재정 수요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정부 당국에서 추경 예산 11조 2천억 원 산정됐나요? 우리가 보면 예상은 10조에서 최소 10조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11조 2천 정도에서 국회에 통과 가능성 생각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편성된 거로 네. 15조 이상으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11조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는 확증은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좀 이것 좀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한국 경제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데요. 이 국회에서 또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 한국 경제 문제야 어떻게 하느냐. 또 시기 놓칩니다. 시기 놓칩니다. 예. 국민 여러분 내년 총선이 있는데요. 반드시 좀 이번에 여든 야든 이 어려운 판국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으면 내년에 총선에서는 반드시 표심으로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좀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치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우리 경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규모 좀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한 막 뉴딜 정책이면 뭐면 좀 강도 높게 밀고 나가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경환 팀이 이제 이렇게 출범한 지 1년을 꼭 맞았죠. 1년 맞서서 초이노믹스를 이렇게 주장한 시각에서 지금 상태에서 한국 경제 풀어가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지출이 가장 여유가 있는 데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지금 재정 건전화 부분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1930년대식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재정 건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렇게 일부 그 민간단체, 일부 다가는 아니자면 일부 민간단체 이래서 NGO라든가 이런 데 좀 반대가 있는 시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이 뉴딜 정책 같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국회에 통과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추경 편성에 대해서 11조 2천 된다 하더라도 저기 국회 넘어가면 통과되겠느냐 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이 이제 확정하는 건 경기는 그래라. 네. 나는
이렇게 해서 당리장략해서 내가 간다. 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상 저게 통과되겠느냐. 해서 의심을 하신 분이 아마 우리 국민들 분 중에서 이게 믿지 못하는 풍조 이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 국회 언제 개선했느냐. 이것만 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회는 그렇고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이렇게 민간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뭐냐 그래도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내수를 살려야 된다 해서 이번 주 들어서 아마 각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 내수를 살려야 된다 해서 한국에서 보면 무슨 차 뭐 이렇게 해가 주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내수 살리는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뉴딜 정책 이런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만 아니고 네.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 민간 역시 현금은 많다. 그러면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해서 제3의 기회 방식에 의한 국회를 이렇게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에는 가장 좋습니다는 국회가 저 모양이면 민간이 정부가 같이 해서 국회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기업들이 그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동원하는 제3자 방식을 취해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기업은 민간은 수익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자본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되 수익은 정부에서 좀 보장해주는 제3의 방식에 의한 뉴딜 정책을 좀 과감하게 출연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은 뭐 누구를 탓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 일 잘해주면 참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그래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네, 누굴 탓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는 우리가 좀 정확히 짚어줘야죠. 책임이 없는 데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책 당국과 국회에서는 네. 우리 경제의 문제 심각성을 당리당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계없이 자 이럴 때 국민의 공복이라는 게 뭐냐? 국민이 어려울 때 풀어주는 게 공복입니다. 그게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정부 당국에서 좀 이제는 누구 뭐 여야 관계없이 또 어느 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든 뭐 부총리든 지에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풀어가야 된다. 본연의 역할과 임무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분들 진짜 지금은 좀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진짜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기억이 빨리 잊어진다 하지만 내년 총선 때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트리플 딥에 빠져서 경제가 안 좋으면 정말로 어려운 국회의원 당신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늘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좀 제발 이번에는 한국 국민을 생각해서 여론의 표심을 결정하는 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정책 당국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엔달러 환율이 지금 120엔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엔화가 좀 상당히 강세가 된 상태에서 달러가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상황, 약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된 상황이 엔화가 강세 속에 달러가 약세되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에 엔화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어떤 사람이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 오면서 달러는 강세됐다 이런 해설을 했는데 그건 잘못되고 달러 인덱스의 엔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엔화가 강세돼서 달러 약세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지금 우리 이계 PD께서 정확히 보여주시죠? 이런 데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엔화가 강세되는 상황에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뭡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네. 엔저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됐던 부분이 현대차, 삼성전자, 우리의 주력 수출 기업일수록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단계에서는 저도 뭐 한율에 있어서는 밴드폭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정부 당국은 차제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대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는데요. 엔달러 환율을 좀 네. 원달러 환율을 좀 1,150원 정도 충분히 끌어올려서 엔화가 강세될 때 원화가 미달러에 대해서 좀 약세를 하면 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8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냐는 예측 기간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850원, 950원 등 오히려 원의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이 차제에 충분히 좀 환율 경제, 이건 국회도 필요 없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좀 계속해서 좀 경상수직자분을 좀 퍼내서
네, 환율을 알겠습니다. 좀 충분히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우려가 된다라는 전망 속에서 소프트 패치의 우려에서 트리플 D까지 빠지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 우리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